어디서 고졸 주제에 찰싹 날카로운 소리 하나가 연회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수십 명의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재벌가 막내 며느리 설이는 뺨을 맞았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현장을 뛰고 말 한마디 삼킨 채 버텨온 1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설인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 집에 발 들이지 마라. 설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뺨을 감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자리를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1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녀가 떠난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연회장 안은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흰 테이블보 위로 고르게 쏟아지는 그 공간에서 설이는 벽을 따라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네이비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설이는 하객들의 동선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빈 잔이 놓인 테이블이 보이자 직원에게 짧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직원은 곧장 움직였습니다. 설이는 다시 입구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늦게 도착할 하객 명단과 자리가 머릿속에 이미 정리돼 있었습니다. 오늘은 강씨 가문의 상속 발표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창업주 강 회장이 쓰러진 뒤 예정보다 앞당겨진 자리였습니다. 가족석 쪽에서 시선이 날아들었습니다. 한지영이었습니다. 한지영은 옆에 앉은 지인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이며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저것 봐. 또 저러고 있네. 지인이 한지영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누구요? 막내 며느리. 한지영이 샴페인 잔을 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재벌가 며느리가 저렇게 직원처럼 뛰어다니는 집이 또 있을까? 지인이 작게 웃었습니다. 한지영은 설인 쪽을 보며 한 모금을 천천히 삼켰습니다. 고졸 출신이라 그래. 딱 저 수준이지. 설이는 그 시선을 등으로 받으면서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받아온 시선이었습니다. 이제는 따갑지도 않았습니다. 행사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흐르고 정금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흰 실크 재킷을 갖춰 입고 머리칼 한 올 흐트러짐 없이 선 정금자는 마이크 앞에서 잠시 장례를 훑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강씨 가문은 앞으로도 이 지역의 신뢰를 이어가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채웠습니다. 설이는 박수를 치는 대신 입구 쪽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늦게 도착한 하객 2명이 안내를 받지 못한 채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설인이 직원에게 눈짓을 보내려는 찰나였습니다. 한지영이 가족석에서 일어나 설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굽 높은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야, 설인. 한지영이 설인의 팔을 붙잡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답례품 상자 안에 든 거 말이야. 네가 정한 거 맞아? 설인이 한지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께 미리 확인받은 품목들입니다. 어머님이 확인을 했어? 한지영이 미간을 좁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다고?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기나 해? 이 가격대 물건을 답례품으로 내놓는 게 말이 돼? 그 품목은 이번 행사 예산 범위 안에서 정한 겁니다. 설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수준으로 바꾸려면 예산이 2배 이상 필요합니다. 범위를 넘기면 따로 결제를 받아야 하고요. 예산? 한지영이 눈을 가늘게 뜨며 설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금 나한테 예산 타령이야? 내가 그걸 모를까봐?
타령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인이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내역은 처음부터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지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두 사람 쪽으로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한지영이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지금 나한테 확인하라고 했어? 네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따지는 거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한지영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연회장 안으로 번졌습니다. 설인의 얼굴이 오른쪽으로 확 꺾였습니다. 장내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굳은 채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지영은 손을 거두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설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디서 고졸 주제에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한지영이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내 자리가 어딘지 아직도 모르는 거야? 설인은 꺾인 얼굴을 천천히 바로 들었습니다. 뺨 위로 열이 올랐습니다. 눈물샘이 당기는 것을 느꼈지만 설인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한쪽에서 정금자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처음부터 보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설인은 정금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며 속으로 숨을 눌렀습니다. 정금자는 설인 앞에 멈춰서서 설인의 얼굴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집안 행사 자리에서 이게 무슨 꼴이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님, 설인이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저는 예산 근거를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정금자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잘못이 없어? 정금자가 설인의 말을 천천히 되받았습니다. 10년을 거두어줬더니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집안 망신을 시키고도 잘못이 없다고? 뺨을 맞고도 잘못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까? 설인이 정금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금자의 눈이 순간 가늘어졌습니다. 주변의 수군거림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정금자는 주변을 한번 훑고 나서 다시 설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 집에 발 들이지 마라. 그 한마디가 연회장의 공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설인은 정금자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하객 수십 명이 지켜보는 앞이었습니다. 설인이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강도연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가족석 옆에 서서 고개를 반쯤 돌린 채 시선을 바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설인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연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 발짝도. 설인은 더 이상 도연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정금자에게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인은 몸을 돌렸습니다. 뺨이 욱신거렸습니다. 연회장 입구까지 걸어가는 동안 설인은 등 뒤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입구 쪽에서 전담 기사 강 씨가 설인을 보고 굳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비서진 중 한 명은 설인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살짝 숙이고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설인은 그들 곁을 지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문을 밀고 나온 순간 복도에 찬 공기가 뺨 위로 스쳤습니다. 설인은 잠깐 멈췄습니다.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복도 끝 큰 창문 너머로 주차장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설인은 그쪽을 향해 다시 걸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건물 밖으로 나서는 동안 설인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 속에서 서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 위에 손가락을 올리다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다 연락처 하나를 찾아 천천히 눌렀습니다. 은퇴한 비서실장 한씨였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린 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서린이 뺨에 남은 열기를 느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장님, 저 서린입니다. 잠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씨가 잠시 말이 없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건물 밖에 있습니다. 거기 있어요. 내가 갈게요. 서린은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연회장 안에서 다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행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린이 떠난 본가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에는 밥이 올라왔고 정금자는 여전히 흰 실크 블라우스를 갖춰 입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자 집안 곳곳에서 조금씩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재단 쪽에서는 결제가 밀렸다는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물류 담당자는 납품 일정을 확인하려고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끝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실버타운 현장 주임은 긴급 수리건을 보고하려다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 몰라 하루를 허비했습니다. 정금자는 그 보고를 받고 한지영을 불렀습니다. 지영아, 재단 일은 네가 맡아야겠다. 정금자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한지영이 눈썹을 살짝 올리며 정금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저한테요? 갑자기요? 갑자기가 어디 있어. 원래 네가 했어야 할 일이야. 정금자가 짧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 제 사교 일정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잖아요. 이번 주만 해도. 그게 중하냐, 재단이 중하냐. 정금자가 말을 잘랐습니다. 서린 그것이 하던 일이니 별거 있겠어.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한지영이 입술을 비죽 내밀었습니다. 하긴 고졸이 하던 일인데 뭐가 어렵겠어요. 한지영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한지영은 운전기사를 대동하고 재단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팔에 걸고 회의실 상석에 앉은 한지영은 실무팀장 박 씨를 불러 앉혔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일들 다 보고해봐요. 중요한 것부터. 박 씨가 서류를 펼치며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의료재단 물류창고 납품건이 이번 주 안으로 정리되어야 하고요. 실버타운 쪽 수리 예산 승인이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이번 달 협력업체 정산 기한도 사흘밖에 남지 않았고 이사회 보고 자료도 목요일까지 정리돼야 합니다. 잠깐만요. 한지영이 손을 들어 박 씨의 말을 끊었습니다. 물류 창고요? 수리 예산이요? 그게 다 재단 일이에요? 박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네. 서린 씨가 직접 챙기시던 부분입니다. 서린 씨. 한지영이 그 단어를 천천히 되뇌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고졸이 별걸 다 했네.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지영은 서류를 손가락 끝으로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걸 한꺼번에 다 들고 오지 말고 중요한 것만 다시 추려서 가져와요. 내가 이걸 다 언제 봐요. 박 씨가 서류를 고쳐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이번 주 안에 처리해야 하는 건들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현장이 멈춥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직원들이 움직이려면 책임자 결재가 있어야 합니다. 한지영이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결재는 내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용을 파악하셔야 결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지영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한지영은 곧 표정을 세우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가져오라고요. 내가 이런 것까지 다 읽을 시간이 어딨어요. 박 씨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나서 박 씨는 자리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설인이 이 자리에 앉아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설인은 회의 시작 전에 늘 현장 담당자들과 먼저 통화를 끝내두었습니다. 회의실에 앉기 전부터 이미 문제의 절반은 파악하고 들어왔습니다. 박 씨는 서류를 다시 고쳐 잡으며 한숨을 눌렀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설인은 한씨 비서실장이 소개해준 작은 원룸에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 하나, 서류 파일 한 묶음, 노트북 하나. 그게 설인이 집에서 나올 때 챙긴 전부였습니다. 설인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설인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설인은 강씨 집안 문을 처음 드나들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도영과 결혼하고 처음 본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정금자는 설인의 손을 한번 훑어보고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날부터 설인은 이 집에서 이름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설인은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실버타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장 주임 오 씨가 처음 설인을 봤을 때 대뜸 이렇게 물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가 여긴 왜 오셨어요? 설인이 작업복 위에 걸친 점퍼 지퍼를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입주 어르신들 불편하다는 데가 있다고 해서요. 어디예요? 오 씨는 잠깐 설인을 바라보다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설인은 일주일에 3번 현장을 돌았습니다. 의료재단 물류창고에도 직접 발을 들였습니다. 납품 기사들의 이름을 외웠고 거래처 담당자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정금자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체면이 걸린 자리에는 설인을 내세우지 않았지만 현장이 돌아가는 동안만큼은 굳이 막지도 않았습니다. 설인이 있어야 구석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강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가 있어야 이 집 구석이 돌아가긴 한다. 칭찬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설인은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설인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커서가 빈 문서 위에서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설인은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 줄씩 기억나는 것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재단 자금 흐름 중 이상하다고 느꼈던 항목들이었습니다. 결제 라인을 건너뛰고 처리된 지출들, 납품 수량과 청구 금액이 맞지 않던 내역들, 지영의 이름이 올라오기 시작한 시점과 그 이후 조금씩 달라진 숫자들. 설인은 그것들을 하나씩 적으며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척 살아온 10년이었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단 사무실 안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한 것은 설인이 떠나고 열흘쯤 지난 뒤였습니다. 한지영은 거의 매일 오후 사무실에 나타나 직원들에게 지시를 쏟아냈습니다. 이게 왜 아직도 안 됐어요? 한지영이 박 씨 앞에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오전까지 끝내라고 했잖아요. 그게 말이에요, 말. 박 씨가 서류를 집어들며 조용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하루 더 걸렸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이요? 한지영이 팔짱을 낀 채 박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설인이는 이런 거 하루 만에 다 처리했거든요. 혼자서요. 그것도 아무 소리 없이. 박 씨가 한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설인 씨는 현장을 직접 다니셨습니다. 발로 뛰면서 파악하셨기 때문에
하루 만에 되셨던 겁니다. 그게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한지영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내가 현장을 못 다녀서 이게 늦어진다는 거야. 지금 박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지영은 그 침묵이 더 못마땅한 듯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남겨진 직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서리는 원룸 책상에 앉아 오래된 서류 복사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재단에 몸담으며 손으로 옮겨 적어두었던 작은 내용 메모들이었습니다. 숫자들을 하나씩 짚어가던 서린의 손가락이 한 항목에서 멈췄습니다. 지영의 이름이 결제란에 올라오기 시작한 시점 이후 특정 거래처 항목의 금액이 2배 가까이 뛰어 있었습니다. 납품 수량은 그대로였습니다. 서린은 그 숫자를 노트에 옮겨 적고 조용히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문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린이 문을 열자 강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맞춤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반쯤 풀려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들어가도 돼? 도연이 서린의 눈을 피하며 물었습니다. 서린은 잠시 도연을 바라보다가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도연이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린은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도 끼지 않았고 앉지도 않았습니다. 도연이 재킷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린이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혼 서류야. 도연이 손을 무릎 위에 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정리하는 게 낫겠다고 하셔서. 서린은 봉투를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그러셔서. 서린이 도연의 말을 조용히 되풀이했습니다. 도연이 미간을 좁히며 서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린아,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너도 알잖아. 집안이 이미 뒤집어져 있고 엄마 심기도 많이 상하셨고. 그날 서린이 도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연회장에서 내가 뺨 맞을 때 도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은 거기 있었어. 서린이 도연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로 옆에 서 있었는데 고개를 돌렸어. 나한테서.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만 꼭 쥐었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은 다 봤잖아. 서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뺨을 맞는 그 순간에 고개를 돌렸어. 그게 다야.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린아,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가 어딨어. 서린이 도연의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당신 아내가 뺨을 맞고 있었어. 그게 전부야.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린은 봉투를 들어 도연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사인 안 해. 내가 준비되면 연락할게. 서린아, 그러면 일이 더 복잡해져. 엄마가. 도연 씨. 서린이 처음으로 도연을 이름으로 똑바로 불렀습니다. 나 지금 당신이랑 엄마 얘기할 시간 없어. 도연은 봉투를 집어들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문 쪽으로 걷다가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디서 지낼 거야? 돈은 있어? 서린이 문을 잡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진짜야. 필요하면. 도연 씨, 그냥 가. 도연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린은 문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눈을 천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뭔가 쪼개지는 것 같은 느낌이 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서린은 몇 초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다시 책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아직은 감정에 붙잡힐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재단 내부에서는 조용한 술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사 중 한 명인 윤 씨가 회의 자리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달 수리 예상건은 어떻게 됩니까? 현장 주임한테 연락이 안 된다는데요. 한지영이 상석에서 손톱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담당자한테 시켰어요. 알아서 처리할 거예요. 윤 씨가 안경을 고쳤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이전에는 서린 씨가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처리하셨는데 지금은 그 부분을 누가 맡고 있습니까? 한지영이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총괄하고 있잖아요. 제가 책임자예요. 총괄과 실무는 다릅니다. 윤 씨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현장이 멈추면 입주 어르신들이 불편하십니다. 어르신들 문제는 하루도 미룰 수 없습니다. 윤 이사님, 한지영이 윤 씨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가 이제 막 시작한 거잖아요. 좀 기다려 주셔야죠. 서린 씨는 처음부터 기다려달라고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윤 씨가 서리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한지영은 윤 씨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의는 흐지부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한지영은 수행비서 이 씨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윤 이사 요즘 태도가 왜 저래? 누가 뒤에서 부추기는 거 아니야? 이 씨가 수첩에 무언가를 받아 적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좀 알아볼까요? 그래. 조용히. 한편 서린의 친정 어머니 집 근처에는 며칠 전부터 낯선 승용차 한 대가 자주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서린의 어머니 오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린아, 아까부터 우리 집 앞에 차가 세워져 있어. 아무도 안 내리고 그냥 거기 있는데 좀 이상하지 않냐? 서린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색깔이 뭐야? 차종은 알아? 검은색인데 번호판은 잘 못 봤어. 아까부터 계속 저기 있거든. 서린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당분간 혼자 밖에 나가지 마. 이웃집 박씨 아주머니한테 부탁해서 같이 다녀. 왜 무슨 일이야? 너 무슨 일 있어? 별일 아니야. 그냥 조심하는 게 나아서. 설이나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시댁에서 뭔가 하는 거야? 설이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은 설이는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금자였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고 사람을 움직여 불안감을 심는 방식. 설이는 그 수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곁에서 지켜봐 온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설이는 창밖을 내다보며 손을 주먹으로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상한 자금 흐름 옆에 별표를 하나 더 쳤습니다. 이 흔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을 사람이 누구일지 설이는 조용히 떠올려 보았습니다. 지금은 성급히 움직이기보다 어디서부터 다시 확인해야 할지 차분히 짚어볼 때였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도 없었습니다. 강씨 가문의 재단 창립 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 아침, 본가는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습니다. 꽃 장식 차량이 들어오고 케이터링 업체 직원들이 연회장 안을 분주히 오갔습니다. 정금자는 거실에서 한지영의 옷매무새를 직접 살피며 말했습니다. 오늘 흐트러진 모습 보이면 안 된다. 기자들도 온다. 한지영이 거울 앞에서 귀걸이를 고쳐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 믿으세요. 제가 사교 행사를 몇 번이나 치렀는데요. 이 정도야 눈 감고도 해요. 정금자가 한지영의 어깨를 한번 툭 두드렸습니다. 말이야 쉽지. 오늘만 잘 넘기자. 한지영이 거울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설인이 없어도 이 정도 행사는 거뜬해요. 그것도 못하면 제가 뭘 배운 사람이겠어요. 강도연은 소파 한쪽에 앉아 넥타이를 매만지다가
두 사람 쪽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행사장에 하객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은 오후 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지역 유지들과 협력사 대표들, 의료재단과 연관된 기관 관계자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한지영은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았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건네고 이름을 불러가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행사 시작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VIP석으로 안내받아야 할 도의원이 일반석에 앉혀진 채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뒤늦게 발견하고 달려갔지만 도의원은 이미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안내가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나요? 도의원이 직원을 올려다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VIP석으로 안내했습니다. 한지영은 그 장면을 보고 수행비서 이 씨에게 다가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좌석 담당 누구야? 나중에 나한테 데려와. 이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협력사 중 가장 오래된 거래처인 동현물류 대표 박 씨가 자리에 앉지 않고 입구 쪽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수행원이 다가가 자리를 안내하자 박 씨가 팔짱을 낀 채 물었습니다. 서명식 전에 확인할 게 있어서요. 실무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수행원이 한지영 쪽을 가리켰습니다. 박 씨는 한지영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저분이 실무 담당이에요? 서린 씨는요? 수행원이 말을 잇지 못하고 굳었습니다. 그때 한지영이 박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환한 미소를 유지한 채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는 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 씨가 악수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서린 씨는 어디 계십니까? 오늘 자리에 안 오셨나요? 한지영의 입꼬리가 잠깐 굳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제가 다 챙기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개인 사정이요. 박 씨가 한지영의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서명 조건을 조율한 게 서린 씨하고 저랑 둘이서 한 겁니다. 몇 달 동안이나요? 그 사람 없이 오늘 여기서 서명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한지영이 표정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서명 조건은 이미 다 합의된 거 아닌가요? 서류도 다 준비됐고요. 서류야 있죠. 박 씨가 한지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믿는 사람이랑 사인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10년 넘게 그렇게 해왔어요. 대표님, 저도 충분히. 이사님, 박 씨가 한지영의 말을 다시 끊었습니다. 오늘은 어렵겠습니다. 박 씨는 몸을 돌려 자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지영은 그 자리에 선 채 박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행사장 안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협력사 대표 2명이 조용히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한지영이 굳은 얼굴로 이 씨를 불렀습니다. 서명식 진행 잠깐 미뤄. 내가 박 대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이 씨가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다른 협력사 대표님들도 분위기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지영이 이 씨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라고. 행사장 한쪽 원로석에는 가문이 원로 이사 최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 씨는 행사장 전체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금자가 최 씨 쪽으로 걸어가 옆자리에 앉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어른, 오늘 자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씨가 정금자를 돌아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별다른 표정은 없었습니다. 금자 씨. 최 씨가 정금자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정금자가 자세를 곧게 했습니다. 며칠 전 상속 발표날 말이요. 하객들 앞에서 며느리 뺨을 때리고
내쫓았다는 게 사실이요? 정금자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그건 집안 사정이 있어서. 집안 사정이면 다 됩니까? 최 씨가 정금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금자 씨, 내가 이 가문 지켜본 게 몇 년인지 알지 않소?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집안이 상속을 발표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소? 정금자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 며느리가 10년 동안 이 집을 어떻게 버텨왔는지 나는 다 봤소. 최 씨는 더 말을 잇지 않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모습을 가까이 있던 하객 몇 명이 보았습니다. 작은 수군거림이 주변으로 번졌습니다. 행사장 밖에서는 지역 매체 기자 2명이 입구 근처에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명식 일정이 미뤄졌다는 거 맞아? 분위기가 좀 이상하긴 한가 봐. 안에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두 기자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다가 행사장 안쪽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행사장 안에서 한지영은 박 씨에게 다시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를 낮추고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오늘을 얼마나 준비했는지 아시잖아요. 오늘 서명이 안 되면 양쪽 다 손해예요. 성의를 봐서라도. 박 씨가 손을 들어 한지영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사님, 저는 성의보다 신뢰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한지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유력 인사 중 한 명인 강전 시의원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수행원이 다가가자 강전 시의원이 짧게 말했습니다. 바빠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옆 테이블에 있던 하객 2명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한지영이 급히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르신, 서명식이 곧 시작됩니다. 조금만 더 계시면. 강전 시의원이 한지영을 돌아보며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출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뒤이어 다른 하객들도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금자는 그 광경을 단상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평생 공들여 쌓아온 가문의 행사가 눈앞에서 조금씩 틀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정금자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끝까지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눈빛부터 먼저 흔들렸습니다. 한지영은 이 씨에게 달려가 낮게 쏘아붙였습니다. 직원들 다 어디 있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이 씨가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움직이라고. 사람들 붙잡아야 해. 직원들은 한지영의 고함을 들었지만 서로 눈치만 보며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린이 있을 때는 눈짓 하나에도 움직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먼저 발을 떼지 않았습니다. 행사장은 서서히 비어갔습니다. 서명식은 끝내 열리지 못했습니다. 강도연은 행사장 한쪽에 서서 텅텅 비어가는 자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들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린에게 전화하려다 멈춘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행사가 망가졌다는 소식은 그날 저녁 서린에게도 건너왔습니다. 실무팀장 박 씨가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명식 무산됐습니다. 대표님들 대부분 그냥 돌아가셨어요. 서린은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통쾌하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저 예상했던 일이 예상했던 순서대로 흘러간 것뿐이었습니다. 서린은 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린은 재단 창립 초기부터 현장을 함께 뛰었던 물류 담당 최 씨를 만났습니다. 오래된 국밥집 구석 자리였습니다. 오랜만에 직접 마주 앉은 자리였습니다. 최 씨가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부대표님, 요즘 안에서 난리도 아닙니다. 한 이사님이 매일 고함을 지르니까 사람들이 눈치만 보고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기가 무서울 정도예요. 설인이 두 손을 테이블 위에 모으며 물었습니다. 자금 쪽은요? 최 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게 지난달부터 납품 수량이랑 청구 금액이 자꾸 안 맞아요. 제가 창고에 직접 가서 실물을 세어봤는데 서류보다 수량이 적거든요. 그런데 결제는 이미 다 났어요. 설인이 최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서류 지금 갖고 있어요? 복사본은 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따로 뽑아뒀어요. 잘하셨어요. 버리지 말고 잘 챙겨두세요. 최 씨가 고개를 끄덕이다가 설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대표님, 저 어디 안 갑니다. 말씀만 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설인은 최 씨의 눈을 잠시 바라보다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실버타운 현장 주임 오 씨를 만났습니다. 오 씨는 설인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부대표님,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소식이 끊겨서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설인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오 주임님, 앉으세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오 씨가 자리에 앉으며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현장 사람들이 다 걱정했습니다. 302호 어르신은 매주 화요일마다 부대표님 오시냐고 물어보시고 직원들도 서로 어떻게 된 거냐고 수군거리고 설인의 눈가가 잠깐 당겼습니다. 어르신한테는 제가 직접 연락드릴게요. 오 씨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부대표님, 저 하나만 물어봐도 됩니까? 설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까지 싸우실 겁니까? 저희가 뒤에서 뭘 해드릴 수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설인이 오 씨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딱 한마디였습니다. 오 씨는 그 말 한마디에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저도 갑니다. 그 무렵 정금자는 본가 거실에서 법률 자문을 맡은 이씨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설인이를 완전히 끝내야 해. 정금자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해. 다시는 고개 못 들게. 이씨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재단 자금 쪽으로 엮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설인 씨가 실무를 오래 맡았으니까 자금 흐름 일부를 설인 씨 책임으로 구성하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 정금자가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지영이도 알고 같이 움직여야 해. 둘이서 손발을 맞춰야 빈틈이 없어. 이씨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될 만한 서류는 저희가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에서 협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정금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지영이한테 맡겨. 한지영은 다음날 사무실에서 회계 담당 직원 김 씨를 불러 앉혔습니다.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김 씨, 내가 부탁할 게 있어요. 김 씨가 한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지영이 서류를 밀며 말했습니다. 이 항목들 결제 날짜를 앞으로 당겨요. 설인이가 결제한 것처럼 보이게. 김 씨가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사님, 이렇게 하시면 원래 결제자, 서명 날짜랑 순서가 안 맞게 됩니다. 나중에 문제는 내가 책임져요. 한지영이 김 씨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요. 그때 날짜로 맞추면 돼요. 이사님, 이건 좀. 김 씨. 한지영이 팔짱을 끼며 김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지시하는 거예요? 김 씨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손이 서류 위에 멈춰 있었습니다. 빨리 해요.
오늘 안에 한지영이 의자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김 씨는 혼자 남겨진 사무실에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 씨는 천천히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날짜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장 버튼을 누르기 전에 김 씨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원본 파일을 따로 하나 더 저장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폴더 안에 조용히 넣어두었습니다. 며칠 뒤 서린의 핸드폰으로 낯선 번호가 찍혔습니다. 서린이 전화를 받자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김씨입니다. 재단 회계 담당이에요.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서린이 자리에서 몸을 바로 세우며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직접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서린은 잠깐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자리는 제가 정할게요. 연락처 문자로 남겨주세요. 전화를 끄는 서린은 핸드폰을 책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서린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서린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아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천천히 말해봐. 딸내미 잘못되는 꼴 보기 싫으면 그냥 포기하라고. 그러고 그냥 끊어버리더라. 서린의 손이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많이 놀랐지? 서린아, 그냥 포기해. 응? 엄마는 네가 더 다칠까봐 못 견디겠어.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조용히 살자. 서린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엄마. 서린이 눈을 뜨며 낮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나 안 다쳐. 내가 지킬게. 엄마도 지키고 나도 지킬게. 서린아. 엄마, 나 믿어. 응? 전화를 끄는 서린은 창문 쪽으로 걸어가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서린은 창문에서 몸을 돌려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 옆에 짧게 표시를 남겼습니다. 김 씨, 최 씨, 오 씨. 서린은 그 이름들을 한 번씩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상속 발표날 연회장 앞에 서 있던 전담 기사 강 씨의 차가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그 차가 입구 바로 앞에 서 있었다는 것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서린은 핸드폰을 집어들고도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강 씨의 번호를 찾아 조용히 눌렀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린 뒤 강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대표님, 강 씨,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날 일, 저도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서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차안 기록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은 해봐야 합니다. 서린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확인해 줄 수 있어요? 네. 바로는 장담 못하지만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고마워요. 강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아무것도 못 해드려서 죄송했습니다. 차 안에서 다 봤는데 강 씨 괜찮아요. 서린이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연락해 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서린은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아직 희망이라고 부르기엔 이른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막혀있던 벽 어디쯤에 아주 가느다란 틈 하나가 생긴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고소장이 날아든 것은 서린이 집을 나온 지 3주가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재단 공금 횡령 혐의였습니다.
서린은 봉투를 뜯어 서류를 꺼내 읽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테이블 위에 종이를 펼쳐놓고 두 손으로 눌렀습니다. 조작된 결제 날짜, 서린의 이름이 올라간 허위 서명, 수량이 맞지 않는 납품 내역, 한지영과 정금자가 함께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서린은 서류를 다 읽고 나서도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서린의 신용카드가 정지되었습니다. 서린은 병원 수납창구 앞에서 카드를 내밀었다가 단말기에서 나는 짧은 거부음을 들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결제가 안 되네요. 서린은 잠시 단말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입원비였습니다. 서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게요. 잠깐만요. 창구 앞에서 물러난 서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하나씩 훑었습니다. 그동안 서린을 지지하던 인맥들은 최근 들어 하나둘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시댁이 거래처 쪽에도 손을 쓰면서 자문 업무마저 끊어진 뒤였습니다. 정금자 쪽에서 손을 썼다는 것을 서린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한씨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죄송한데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비서실장 한씨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얼마나요? 서린이 금액을 말하자 한씨가 짧게 말했습니다. 계좌 문자로 보내요. 바로 보낼게요. 실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될 줄은. 서린 씨, 한씨가 서린의 말을 끊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하지 말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서린은 전화를 끊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부끄럽다는 생각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고맙다는 생각이 뒤따랐습니다. 서린은 다시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그 시각 본가에서는 정금자가 한지영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고소장 접수됐어? 정금자가 물었습니다. 한지영이 핸드폰 화면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이제 저쪽에서 변호사 선임하고 대응하려면 돈도 없을 텐데요. 한지영이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카드도 막혔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겠죠. 정금자는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저쪽만 힘들어지는 거야.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증거도 없으면 결국 포기하게 돼 있어. 사람이 벼랑 끝에 몰리면 어떻게든 살 길을 찾거든. 한지영이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근데 어머님, 저 회계 담당 김씨 있잖아요. 요즘 좀 이상해요. 연락도 잘 안 받고 저랑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정금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상해? 제가 시킨 일 처리하고 나서부터 왠지 좀 피하는 것 같아서요. 혹시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정금자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잘 지켜봐.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것 같으면 바로 알려. 싹을 잘라야 해. 한편 강도연은 그날 저녁 서린이 머무는 원룸 앞에 나타났습니다. 서린이 문을 열자 도연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 앞에 선 채 말했습니다. 고소된 거 알아? 서린은 대답하지 않고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이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린아, 지금이라도 엄마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해. 그러면 횡령건도 없던 일로 해줄 수 있어. 엄마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서린이 도연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없던 일로. 서린이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도연이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 지금 상황을 끝내자는 거지. 이러다가 너만 더 힘들어져. 도연 씨. 서린이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뺨을 맞으라고 해봐.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라고 해봐.
그러면 끝내줄게.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당신 아내가 사람들 앞에서 뺨을 맞았어. 설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당신이 있었고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런데 지금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하라고? 도연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나는 그때 어머니가 계셨고 형수도 있었고 내가 어떻게가 어딨어. 설인이 도연의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 아내잖아. 그게 다야.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설인이 문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돌아가. 설인아, 진짜로 이러면 안 돼. 엄마가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가려고 해. 네가 모르는 수를 쓸 수도 있어. 알아. 설인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안 해. 왜? 도연이 설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 그냥 조용히 끝내면 안 돼? 설인은 도연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도연 씨,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왜 잘못했다고 해야 해?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설인은 문에 등을 붙이고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설인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포기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소장, 막힌 카드, 끊어진 연락처들, 협박 전화를 받고 떨던 어머니의 목소리. 설인은 무릎을 세우고 두 팔로 감쌌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순간은 그냥 조용히 끝내고 싶은 마음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어머니도 덜 떨고 자신도 더는 병원 수납창고 앞에서 멈춰 서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순간 연회장 한복판에서 자신을 외면하던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뒤로는 정금자의 차가운 인매와 손을 거두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던 한지영의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설인은 눈을 뜨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김씨 회계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설인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대표님, 저 김씨입니다.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설인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드릴 게 있어서요. 직접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무슨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원본 파일입니다. 결제 날짜 고치기 전 파일이요. 설인의 손이 핸드폰을 더 꽉 쥐었습니다. 이사님이 날짜 바꾸라고 하셨을 때 저 원본을 따로 저장해뒀습니다. 혹시 몰라서요. 설인이 창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도 10년 동안 재단에서 일했습니다. 부대표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옆에서 다 봤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설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 불빛이 창문 너머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설인이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설인은 한동안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까지의 정적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완전히 무너졌다고 믿었던 바닥 아래에 아주 작은 틈 하나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설인은 천천히 방 안불을 켰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김 씨의 이름 옆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 아래에 새로 적었습니다. 원본 파일 확보 가능. 결제 날짜 불일치 확인 필요. 설인은 펜을 내려놓고 두 손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손끝은 아직 차가웠지만 조금 전처럼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린의 핸드폰에 단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최 씨, 오 씨, 강 씨, 박 팀장, 그리고 협력업체 대표 둘.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저희 다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서린은 메시지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곧바로 웃음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 굳어있던 어깨가 아주 조금 풀렸습니다. 완전히 끝난 줄 알았던 자리에서 아직 끊기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손에 잡히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서린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서린은 세면을 마치고 네이비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뺨을 맞던 날 입었던 것과 같은 색이었습니다. 일부러 고른 것이었습니다. 법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서린은 법정 앞 대기 공간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시댁 쪽 변호인단이 복도 저편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뒤 정금자가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한지영과 나란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지영이 서린을 발견하고 시선을 주었습니다.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훑어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서린은 그 시선을 받아내고 고개를 앞으로 돌렸습니다. 강도연은 가족석 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법정이 열리고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댁 측 변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린이 재단 실무를 맡는 동안 공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조작된 결제 서류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조용한 법정 안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서린의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증인을 신청합니다. 첫 번째로 들어온 사람은 재단 물류 담당 최 씨였습니다. 최 씨는 증인석에 앉아 판사를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납품 수량과 청구 금액이 맞지 않는 걸 제가 창고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서린 씨는 그 항목에 결제한 적이 없습니다. 날짜도 기억합니다. 시댁 측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결제 서류에는 분명히 서린 씨 서명이 있습니다. 증인의 기억만으로는 최 씨가 변호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날짜에 서린 씨는 실버타운 현장에 계셨습니다.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 현장 출입 기록도 있습니다. 그건 증인의 주장일 뿐입니다. 기록은 주장이 아닙니다. 최 씨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시댁 측 변호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실버타운 현장 주임 오 씨였습니다. 오 씨는 증인석에 앉기 전 법정 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정금자와 한지영이 앉아있는 쪽을 스치듯 바라본 뒤 자리에 앉아 판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서린 씨가 현장에 오시던 날들은 제가 따로 기록해뒀습니다. 출입 기록도 있고 점검 사진도 날짜별로 있습니다. 서류에 찍힌 날짜와 대조해 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한지영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시댁 측 변호인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현장 기록이 있다 해도 그게 결제 서류와 직접적인 연관이. 오 씨가 변호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류에 찍힌 날 서린 씨는 저랑 현장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법정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세 번째로 재단 회계 담당 김 씨가 들어왔습니다. 김 씨는 증인석에 앉으면서 한 번도 한지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채 판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제가 결제 날짜를 수정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법정 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습니까? 김 씨가 잠시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지영 이사님입니다.
서린 씨가 결제한 것처럼 날짜를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한지영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확 기울이며 변호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 사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지영이 변호인에게 낮게 쏘아붙였습니다. 변호인이 즉각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증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증거가 김 씨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수정하기 전 원본 파일을 제가 따로 보관했습니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정 안에 낮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정금자는 꼿꼿하게 앉아 있었지만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손등 위에 올려놓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어 장례를 조용히 시켰습니다. 원본 파일을 제출해 주십시오. 서린의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추가 자료도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인이 판사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상속 발표 당일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한지영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입술이 반쯤 열렸습니다. 영상이요? 한지영이 변호인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그게 왜 거기서 나와요? 어떻게? 변호인이 한지영의 팔을 눌렀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법정 한쪽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연회장 입구, 두 사람이 마주 선 모습, 그리고 날카롭게 울리는 타격음, 꺾이는 서린의 얼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서 있던 강도연의 뒷모습. 법정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정금자는 화면을 보는 동안 단 한 번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한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끝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판사가 기록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동현물류 대표 박 씨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꺼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린이 법정에 들어올 때 박 씨와 한 번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서린도 작게 답했습니다. 판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출된 원본 파일과 현장 기록, 그리고 관련 진술을 바탕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지영 씨에 대해서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지영 측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아직 검토가...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 심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영은 복도로 나오자마자 서린을 찾았습니다. 서린은 변호인과 나란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지영이 서린 쪽으로 걸음을 옮기려 하자 변호인이 급히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사님, 지금은 안 됩니다. 여기서 더 하시면 안 돼요. 한지영이 팔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나봐요. 저 사람한테 할 말이 있다고요. 안 됩니다. 변호인이 다시 한지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한지영은 그 자리에 선 채 서린의 뒷모습만 노려보았습니다. 눈에는 처음으로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10년 동안 밟아왔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금자는 복도 한쪽에 서서 서린이 걸어 나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그 눈빛으로 서린을 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눈빛이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금자가 서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서린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정금자가 낮게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서린을 짓눌렀던 단단함은 이미 빠져 있었습니다. 서린아, 여기서 멈춰. 서린은 정금자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처음 이 집에 들어서던 날이 스쳤습니다. 정금자가 서린의 손을 한번 훑어보고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시던 그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서린이 정금자의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설인아, 어머님, 설인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늘 다 보셨잖아요. 정금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제게 해주신 건 뭐였습니까? 정금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설인은 정금자의 옆을 지나 걸어갔습니다. 정금자는 그 자리에 선 채 설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들지도 말을 잇지도 못했습니다. 복도 끝에서는 최 씨와 오 씨, 김 씨가 설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인이 다가가자 최 씨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설인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최 씨가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 씨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아이고, 눈에 뭐가 들어갔나? 설인은 오 씨를 보며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설인이 김 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김 씨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와줬잖아요. 복도 저편에서 강도연이 혼자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족도 변호인도 곁에 없었습니다. 도연은 설인 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설인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든 계절이었습니다. 한지영은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재단 자금을 사적으로 끌어다 쓴 정황이 원본 파일과 납품 내역을 통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한지영의 남편은 가문 경영에서 손을 뗐습니다. 한지영이 그토록 공들여 지키려 했던 자리는 결국 한지영 자신의 손으로 무너졌습니다. 한지영은 더 이상 가문의 공식 행사에 얼굴을 비추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명품 차림으로 사교 자리를 누비던 모습도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정금자는 본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아들 강도연은 가문의 일에서 물러났고 재단 이사회는 독립적인 운영 체계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본가의 큰 거실에는 이제 예전처럼 사람이 드나들지 않았습니다. 정금자는 매일 아침 혼자 차를 마셨습니다.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머리를 올리고 실크 블라우스를 갖춰 입고 꼿꼿하게 앉아서 그러나 맞은편 자리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이혼 판결이 나온 날 설인은 법원 복도에서 판결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설인은 판결문을 한번 읽고 조용히 접어서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다 지나간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설인이 10년 동안 기여한 몫을 정당하게 인정받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설인은 법원 건물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날이었습니다. 가문에서 완전히 독립된 복지재단의 책임자로 설인이 공식 선임된 것은 낙엽이 다 진 초겨울이었습니다.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정이었습니다. 설인이 처음 사무실에 들어선 날 책상 위에는 명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설인 대표? 설인은 명패 앞에 잠시 서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명패 위를 손바닥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설인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첫 운영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설인은 서류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천천히 적었습니다. 설인.
10년 동안 강씨 가문의 며느리로만 불렸던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이 서류 위에서 그 이름은 누구의 것도 아닌 온전설인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물류 담당 최 씨가 고개를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현장 일정 확인하시겠어요? 설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표님, 그 한마디가 설인의 가슴 안으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설인은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최 씨가 안으로 들어오고 뒤이어 현장 주임 오 씨가 들어왔습니다. 오 씨는 두꺼운 현장 점검 파일을 양손으로 받쳐들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실버타운 현장부터 보시겠습니까? 302호 어르신이 또 물어보셨어요. 설인 씨 언제 오시냐고요? 설인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재킷을 여몄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갑니다. 강정도 사가야겠네요. 오 씨의 얼굴에 환한 빛이 돌았습니다. 어르신이 얼마나 좋아하실지. 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강정은 제가 사올게요. 어르신 좋아하시는 거 저도 알아요. 최 씨가요? 오 씨가 최 씨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것까지 챙겼어요? 설인 씨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됐죠. 셋은 나란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설인의 구두 소리가 복도 바닥 위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재단 사무실 직원들이 복도에서 설인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설인은 한 명 한 명과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설인의 뺨을 스쳤습니다. 설인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타세요. 설인이 차에 오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차갑고도 맑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설인은 등받이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손끝은 따뜻했습니다. 설인은 결국 해냈습니다. 뺨을 맞고 쫓겨나던 그날 아무도 설인의 편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렸고 시어머니는 등을 밀었고 시댁은 설인을 범죄자로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설인이 10년 동안 진심으로 대해온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 끝내 설인의 곁에 섰습니다. 화려한 학벌도 없었고 기대어 설 든든한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설인에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결국 설인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문의 며느리로 살았던 10년이 끝나고 이제 설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도구가 아닌 설인 대표로. 혹시 지금도 억울한 마음을 삼키며 버티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설인처럼 진심은 언젠가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스스로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언제나 웃음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한 줄 댓글은 다음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